4부 제5장. 나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에디스 올레드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어린 아이였을 적 나는 몹시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과체중이었고 두볼 때문에 더 뚱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던 분이셨는데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크면 닳고 작으면 찢어진다. 그리고 그에 맞춰 옷을 입히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파티에 간 적도 즐거워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 야외 활동에 참여하거나 운동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병적으로 부끄럼을 탔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른이 된 나는 학교의 몇 년 선배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나 닮고 싶어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도우려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나는 더 깊은 벽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아졌고 모든 친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겁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집 밖에서는 밝은 척을 했고 과장해서 연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며칠이고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무도 불행한 나머지 내 존재를 이어가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충고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그녀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행동하라고 강조했단다.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행동하라는 그 말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불행했던 이유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하루 저녁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는 내 성격과 장점을 연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갔습니다. 내게 잘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에 맞춰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는 겁에 질리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평생 꿈꾸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항상 가르치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라.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은 많은 신경증, 정신병과 콤플렉스의 원천이기도 하다. 유아 교육에 관하여 13권의 책과 수천 개의 신문 기사를 쓴 안젤로 파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특히나 할리우드에 만연하다.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샘 우드는 야심에 찬 젊은 배우들과 일할 때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다름 아닌 그들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젊은 배우들은 제2의 라나 터너 또는 제3의 클라크 게이블이 되고자 한다. 샘 우드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조언한다. 그것은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맛이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한다. 굿바이 미스터 칩스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작품을 만들기에 앞서 샘 우드는 부동산 중개업에 몇 년 동안이나 종사하며 영업에 필요한 인격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는 비즈니스 업계나 영화계나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남의 말을 따라 하는 앵무새가 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과는 최대한 빨리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최근 소코니 백큐엄 정유 회사의 인사 책임자인 폴 보인턴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6,000명이 넘는 지원자를 인터뷰했고 일자리를 구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나는 그에게 사람들이 일자리에 지원하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이 일자리에 지원하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편안한 자세와 솔직한 답변으로 면담에 임하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이 원하는 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에 가짜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위조 지폐를 원하는 사람이 없든 말이다. 어느 전차 기관사의 딸은 그 교훈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녀의 꿈은 가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불행으로 여겼다. 그녀에게는 큰 입과 뻐드렁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녀가 뉴저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녀는 위집술을 내려 치아를 감추려고 했다. 어떻게든 근사한 모습을 만들어 본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커리어를 망치리기에 놓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전해 들은 나이트클럽 직원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직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보세요. 난 여기서 당신이 공연하는 것을 보았고 뭘 숨기려 하는지도 보았어요. 당신은 치아가 창피한 것이지요.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뻐드렁이가 있으면 큰 잘못이라도 된답니까? 치아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려 창피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뻐드렁이가 복을 불러올지 또 어떻게 합니까? 카스 데일리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치아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오직 관객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열과 성을 다해 노래하였고 결국 영화와 라디오에 출연하는 톱스타가 되었다. 그녀를 따라하는 코미디언들이 생길 정도였다. 그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잠재된 지적 능력 가운데 오직 10%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겨우 반만 깨어 있을 뿐이다. 그것도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면서 말이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힘을 지녔지만 그걸 사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당신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1초라도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당신은 이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왔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말이다. 최신의 유전학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24개씩 받은 염색체가 합쳐진 결과임을 알려주었다. 이 48개의 염색체는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암란 샤인펠트가 말했듯 각 염색체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유전자를 내포하는데 각 유전자에는 한 인간의 생애를 뒤바꿀 능력이 있다. 정말이지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당신을 낳은 뒤에도 정확히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확률은 겨우 300조분의 1이라고 한다. 이는 곧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뜻한다. 이게 추측 같은가? 아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다. 이 주제에 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읽고 싶다면 공공도서관에 가서 암란 샤인펠트가 저술한 당신과 유전이라는 책을 빌려보라. 내가 이 주제에 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나 역시 깊이 공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쓰라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내가 처음 미주리의 옥수수 밭을 떠나 뉴욕에 왔을 당시 나는 미국 극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하였다. 나는 배우가 되기를 꿈꿨다. 당시 내게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고 실패할 리가 없어 보였기에 왜 수많은 야심찬 사람들이 이 방법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존 드루, 월터 햄던, 오터스 스키너와 같이 당대 최고 배우들의 연기를 연구하고 각자 배우가 가진 최고 장점을 흉내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의 장점을 조합하여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했다. 이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인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데 몇 년을 허비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미주리 출신의 두꺼운 두개골 속으로 들어와 박히기 전까지 말이다. 이 괴로운 경험은 마음에 오래 남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그 교훈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기에 너무 멍청했다. 나는 그 교훈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사업가를 위한 역사상 최고의 대중연설책을 쓰고자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똑같은 바보짓을 했다. 수많은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려 한 책에 우겨 넣은 뒤 모든 것이 들어있는 책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대중연설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샀고 내 책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1년을 허비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만든 뒤죽박죽된 자료집은 너무도 인위적이고 따분해서 그 어떤 사업가도 뒤적거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1년치 결과물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너는 데일 카네기가 되어야 해. 그의 모든 결정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종합한 무엇인가가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에 뛰어들었다. 나는 대중연설가이자 교사로서의 내 경험과 연구, 신념을 기반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월터 롤리 경이 배웠던 교훈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그 교훈이 평생 마음에 남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적할 책은 쓸 수 없지만 내 책은 쓸 수 있다. 여기서 월터 경은 진흙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던져 여왕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던 남자가 아닌 1904년 당시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를 가리킨다. 내 자신이 되어라. 어빙 베를린이 고인이 된 조지 거슈인에게 했던 현명한 조언이다. 베를린과 거슈인이 처음 만났을 당시 베를린은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나 거슈인은 대중음악 작곡가들 사이에서 고작 주급 35달러를 받으며 고생 중인 젊은 작곡가에 불과했다. 거슈인의 능력에 놀란 베를린은 그에게 지금 버는 돈의 3배를 줄 테니 자신의 음악 조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제안과 함께 그는 이런 조언을 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제2의 베를린이 되겠지만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면 언젠가 제1의 거슈인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일세. 거슈인은 그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고 그렇게 천천히 당대의 가장 중요한 미국인 작곡가가 되는 길로 나아갔다. 찰리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 그리고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장을 통해 이토록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을 깨우쳐야 했다. 그것도 나처럼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영화 감독은 채플린에게 당시 유명세를 떨치던 독일 코미디언을 따라 할 것을 강요하였다. 찰리 채플린은 자기 자신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밥 호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수년간 노래와 춤, 연기를 했지만 익사를 부리며 자기 자신을 되찾기 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윌 로저스는 몇 년 동안이나 말 한마디 없이 무대에서 밧줄만 돌렸다. 그가 유머라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밧줄을 돌리는 동안 관객들에게 말을 걸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왔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의 코미디언이 되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실패했다. 그녀가 다시 본연의 모습인 미주리 출신의 솔직한 시골 소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가 텍사스 억양을 없애고 도시에 사는 청년처럼 꾸며 입고는 자신이 뉴욕에서 왔다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가 벤조를 튕기며 카우보이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한 뒤로 그는 영화와 라디오를 통틀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우보이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새로 나타난 존재이다. 그걸 기쁘게 여겨라. 자연이 당신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예술품은 곧 자서전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세상에는 당신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당신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빚어낸 것이어야만 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길러야 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당신만의 작은 악기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에머슨은 자신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 부러움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모방은 곧 자살을 의미한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을 겪는다. 좋든 싫든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광활한 우주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차 있다고 한들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작은 땅에서 노력으로 일구지 않는다면 영양가 있는 옥수수 한 알도 얻지 못하리라. 한 사람이 지닌 힘은 자연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이다. 단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이며 그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하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에머슨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고인이 된 시인 더글라스 멜럭은 이렇게 표현했다. 당신이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덤불이 되어라. 단 개천의 가장 좋은 덤불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 한 포기가 되어라. 풀이 되어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강융치 고기가 될 수 없다면 베스가 되어라. 단호수에서 가장 힘이 센 베스가 되어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다면 선원이 되어라.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상에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 그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까이 있는 일이다. 큰 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어라.